자, 지난 이틀간 저의 이제 친한 형인 유튜버 호진월드 채널에 한의학 관련 영상으로 믿고 먹는 한약, 대머리가 된 아이들, 다이어트 한약, 정말 살이 빠질까? 이런 영상 2개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이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삭제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정말 한의학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더 올리려고 했대요. 3부작을 기획한 거죠. 근데 그 계획을 취소하고 지난 영상 2개까지 삭제했어요. 왜냐? 한의사들이 좌표를 찍었는지 단체로 몰려가지고 악플을 달고 비추천 테러를 하고 그거까진 괜찮았대요. 그거까진 괜찮은데 낮잠을 자다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아보니까 사람 풀어서 너 하나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살해 협박을 하더래요. 고소를 당하면은 그냥 벌금을 내면 되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살해 협박을 당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영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왜 찍고 있느냐, 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해 협박도 두렵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한의사를 까는 거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한의학 신봉자예요. 제가 왜 한의학을 신뢰하는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일단 애국심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죠. 바로 흥선대원군. 그 위정척사 사상 아시죠? 우리가 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토불이라고 한국인에게는 한의학이 맞습니다. 한의사들도 치료 잘하는데 굳이 서양에서 건너올 의술을 우리가 써야 될 필요가 없죠. 한국인에게는 한의학이 잘 맞는다. 그리고 한의사와 의사는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한의사가 더 유연합니다. 아프다고 한의원을 찾아가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 이 사람들은 한의사를 안 믿으니까. 사고가 굉장히 고정돼 있어요. 상대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한의사들은 어떠죠? 자기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요. 그 한의사 협회장 쓰러지니까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수술도 하고. 한의사들은 그러니까 의학을 인정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건데 의사들은 획일화된 의술을 펼치고 있죠. 어느 병원에 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의사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그런 치료를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한의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저한테 소양인이라면서 소양인이 피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B라는 한의원에 갔는데 여기선 저한테 태음인이래. 그러면서 태음인이 피해야 될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A 한의원과 B 한의원은 각각의 개성있고 독창적인 의술로 저에게 다양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책들에서도 그런 한의학에 대한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침이나 뜸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효능을 기록한 책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한의학은 우리의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줘요. 한약을 지어 먹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돼지고기, 닭고기, 기름진 음식, 밀가루 다 피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한의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언급한 것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잖아요. 한의원에 간 덕분에 알았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몸에 안 좋구나.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구나. 술, 담배는 몸에 안 좋구나. 그리고 한의학의 바이블인 동의보감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현대의학에서 도저히 따라하지도 못하는 비책들이 담겨있어요. 제가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처방. 원앙새 국을 먹거나 뻐꾸기 머리뼈를 차고 다니면 된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살리는 처방. 목매 죽은 사람 살리는 처방. 아침에 목매 죽은 사람은 저녁에 살릴 수 있어도 저녁에 목매 죽은 사람은 아침에 살릴 수 없다. 딸 아들 가려나눈 방법. 월경 끝나고 1일, 3일, 5일, 7일, 9일 홀수날 수태하면 아들을 낳는다. 아들 낳는 방법. 남편의 오줌에 담궈둔 계란을 먹으면 아들. 좌로 누워 수태하면 아들.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네요. 원숭이가 말을 하게 하려면 수은을 먹이면 된다. 악몽을 예방하는 법. 호랑이 해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잔다. 목에 박힌 가시 제거법. 동쪽으로 흐르는 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당이 외우는 주문을 외우라고 한다. 매 맞을 때 덜 아프게 해주는 처방. 이건 금강불개인가요? 현대의학에선 개념조차 없는 치료법이죠. 아무튼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한의사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아프면 항상 한의원에 갑니다. 이런 훌륭한 한의사들을 비방하니까 저렇게 살해 협박도 당하는 거예요. 당해도 싸지. 그리고 한의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해 협박을 하겠습니까? 저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비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려내면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죠. 아무튼 한의사분들 존경합니다. 최고. 자, 지난 영상들을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저는 군생활을 현역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역들이 공익을 굉장히 무시해요. 신검 받을 때 부러워하고 입대할 때 부러워하고 휴가 나와서 부러워하고 전역한 뒤에는 약간 무시합니다. 공익이 무슨 불만사항 얘기하면은 꿀 빠는 공익 주제에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 현역 나온 사람 앞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보이죠? 물론 현역에 비해서 공익이 개꿀 빠는 건 맞아요. 맞는데 현역을 떼놓고 봅시다. 만약에 현역이 없어. 그냥 공익만 있어요. 그럴 때도 과연 공익이 꿀일까요? 말도 안 되는 월급에 따로 영리 활동하면 안 되고 강제로 공무원들 밑에서 시다 역할하게 하는 거 인권 유린 수준이에요. 그것도 하필 남자만. 대충 비율로 보면은 20대 남성 8, 90%가 현역병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몇 프로가 사회복무회원, 공익, 보충력이 되죠. 나머지 한 5, 6%가 면제를 받고 현역 1급을 받는 신장 조건이 뭔지 아세요? 키 161cm에서 204cm까지 어지간하면 다 1등급이 나옵니다. 막 과체중 저체중이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그 키 범위에서 1급이 나와요. 근데 20대 여자 평균 키가 161이에요. 어지간한 평균적인 여자라면은 1급 현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여자는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만 징집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것까지는 억지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남자 중에서도 현역으로 온 남자들 모두가 군생활에 적합해 보이는 신체를 가진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에 하도 청년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패급이 현역으로 왔지? 이건 분명히 아라드인 출신 같은데 이런 애도 현역으로 오나? 뭐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지간한 남자보다 군생활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여자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넘어가고, 이해 못하겠지만은 일단 넘어가봐요. 뭐 우리 안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잠깐만 그냥 받아들여 봅시다. 남자만 군대 가는 걸로. 그것까지는 간신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공익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익 판정받은 남자들, 군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여자도 국가로부터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라는 걸 인정받았어요. 공익과 여자 모두 군생활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건데 왜 군생활에 부적합한 남자는 공익을 가고 군생활에 부적합한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공익을 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진 여자가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한 5, 6% 남자 면제 받는 만큼 그 정도 비율로 공익도 못할 만한 여자들이 있겠죠. 나머지 94% 대다수 여성들은 공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 여자들은 왜 어떠한 의무도 짊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남자만 사회복무 요원을 해야 돼요? 대체 무슨 심보로 남자만 그런 부당한 의무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너네 공익이라도 가야지. 안 그러면 현역 애들 배 아파해. 너네 현역에 비하면 개꿀 빠는 건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뭐 이런 건가요? 실제로 공익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왜 남자만 공익을 가야 되냐? 여자도 공익으로 보내라. 그렇게 냈는데 그냥 각하 처리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헌법소원은 그 기본권을 침해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공익을 한 지 90일이 지났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면서 각하했어요. 전 90일 안 된 공익이 헌법소원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대체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해. 아니 뭐 청와대 청원에서 뭐 20만 명인가 30만 명 모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대체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해요. 논리적으로 이걸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은 공익근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공익조차 안 하냐? 이건 국가안보랑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반박할 수 있습니까? 헌법소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어떤 공익이 최저임금을 달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저는 그때 현역 부심으로 이 새끼 꿀 빨면서 무슨 최저임금을 달래, 난 돈 안 받아도 공익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떤 현역 병사가 최저임금을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답변이 뭐냐? 현역병들은 의식주가 제공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랬더니 공익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공익은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데 왜 최저임금을 안 주냐? 이게 작년에 이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해요. 되게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왜 남자만 공익으로 끌려가는지, 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공익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지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공익이 좀 우는 소리 하면은 존나 꿀발도 안 넣고 무슨 저런 배부른 소리를 하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은 남자로 현역이 공익을 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익도 공익 나름대로 권리를 챙기고 현역도 현역 나름대로 권리를 챙겨야지, 나는 못 누렸는데 네가 누리는 거 배 아프다 이러면은 평생 남성 인권은 제자리예요. 좀 누가 알려줘요. 왜 여자는 공익을 가지 않는지, 그걸 떠나서 국가에서 왜 공익을 멋대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 끌고 간 공익에게 왜 최저임금을 안 주는지 누가 좀 알려줘요. 난 모르겠어 도저히. 자,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촬영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보기 불편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심을 다시 되찾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키트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가격 거품 심하다는 평가받는 음식 9개. 그 위키트리 페이지 관리자가 가격이 너무 비싸 화가 나네요, 뭐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과연 어떤 음식을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보쌈 족발, 회식 자리에서 선호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서 선호한다는 건 개인이 사 먹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요상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치킨, 썸네일에도 치킨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치킨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 피자 한 판에 3만원이 넘는다면서 거품이 심한 음식이래요. 네 번째, 예전엔 떡볶이 500원에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엔 프리미엄 떡볶이들이 많아서 거품이래요. 커피 한 잔에 4,000원이 넘는 게 너무 충격적이래요. 여섯 번째, 조각 케이크 한 조각에 만원이 넘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래요. 일곱 번째, 소곱창 돼지곱창보다 너무 비싸서 충격이래요. 여덟 번째, 탕수육 돼지고기를 튀겨서 소스를 부었을 뿐인데 2, 3만원 한다는 게 이상하대요. 마지막으로 계란말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호프집 같은 데서 만원에 판다니까 너무 거품이 심하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원가 얘기예요. 닭 한 마리 추락가가 4,000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치킨이 2만원에 가깝냐, 돼지고기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튀기고 소스 부었다고 2, 3만원 하냐, 계란 뭐 얼마나 한다고 계란말이가 그렇게 비싸냐, 원가가 얼만데. 뭐 하나하나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족발보쌈 그냥 돼지고기만 삶았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냐, 그러지 말고 삶을 때 들어가는 뭐 재료들 있잖아요, 한약재라던가, 그런 가격은 생각을 안 하나? 그리고 족발보쌈 시켰는데 족발이랑 보쌈 달랑 이것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오지. 어지간한 음식 중에서 가장 밑반찬이 많은 메뉴인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돼지고기 값만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죠. 치킨은 나중에 얘기하고, 피자 미국에서는 저렴한 음식에 속하는데 우리나라
피자는 3만원이 넘는다면서 너무 비싸대요. 근데 피자가 3만원이 넘는 것만 있습니까? 뭐 피자스쿨, 피자마루, 오구 쌀피자 뭐 이런 데서 5천원짜리 피자도 있죠. 저는 90년대에 동네 이름 없는 피자집에서 한 판에 만얼마 주고 먹었어요. 그냥 콤비네이션 피자를. 토핑도 지금에 비해서 되게 부실해. 화폐 가치도 지금 만원이랑 그때 만원이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피자를 5천원대에 먹을 수 있어요. 미국 갔다 와본 사람이나 미국인들은 같은 도미노 피자라도 미국 피자가 훨씬 맛이 없다면서 한국 피자가 맛있다고 하는데, 정작 안 먹어본 사람들이 한국 피자 너무 창렬이다, 미국 도미노는 저렇게 싼데 왜 한국 도미노는 이렇게 비싸냐, 우리가 호구냐, 뭐 그런 말 하죠. 토핑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들고 통신사나 신용카드 할인 많이 되죠. 자기가 싼 거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비싼 메뉴 보면서 저런 메뉴가 있으니까 피자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떡볶이, 지금은 뭐 1인분에 2,500원 3,000원 그런 떡볶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뭐 15,000원 2만원짜리 떡볶이가 왜 팔리냐, 맛이 다르니까. 케이크도 한 조각에 만원 넘는 게 있으면은 한 판에 만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가 싼 거 먹으면 되잖아. 아니 뭐 선택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비싼 게 부담되면 그냥 싼 거 먹으면 되고, 아 난 싼 거 싫다, 비싸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비싼 거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나? 한 조각에 6,000원 넘고 7,000원 넘고 뭐 만원 넘는 조각 케이크 먹어보면은 옛날에 먹었던 뭐 한 판에 만원 2만원짜리 케이크랑 맛이 완전 달라요. 난 그 돈 주고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먹어요 그걸. 이걸 먹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싼 거 먹으면 되잖아. 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되네. 소곱창, 돼지곱창과 달리 비싸서 부담스럽대요. 아니 그럼 돼지곱창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선 뭐 삼겹살 같은 거 잘 안 먹고 곱창 같은 것도 잘 안 먹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비싸게 팔린다. 이건 뭐 수요와 공급 개념도 모르는 거죠. 외국에서 싼 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곱창이랑 삼겹살을 좋아한다는데 지금 이 가격에 팔아도 잘 팔리는데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있습니까, 판매자들이? 그리고 계속 불티나게 팔리는데 공급량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지만 소곱창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돼지곱창 먹어요. 물론 그 둘의 맛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 그 둘을 가격으로 비교한 위키트리가 이상한 거죠. 자, 탕수육 그냥 돼지고기를 튀겨서 소스와 같이 내놨을 뿐인데 왜 2, 3만원 한지 모르겠다. 탕수육이야말로 거품이 진짜 없는 음식 아닌가요? 요즘에 뭐 탕수육 별도로 시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배달시킬 때 무슨 A세트 짜장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00원 하잖아요. 옛날엔 정말 탕수육 아빠 월급 받고 그럴 때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부담 없이 먹는 것 같아요. 물론 세트 메뉴는 양이 작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도 아니고, 이건 애초에 거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란말이 술집에서 안주로 너무 비싸다는데 술집에서 뭐 싼 게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 계란말이만 거품이라고 하지? 술집 안주는 원래 다 거품인데. 황도 샐러드, 과일 샐러드 이런 건 거품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치킨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치킨이 비싸다는 얘기 많이 하죠. 닭이 4,000원인데 왜 치킨이 2만원이냐, 찜닭이 훨씬 푸짐하다, 삼계탕이 훨씬 더 해자다. 그럼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찜닭이랑 삼계탕이 훨씬 더 해자면 그걸 먹으면 되지 왜 치킨을 먹어요? 이해가 안 되네. 자, 뭐 치킨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 뭐 생닭이 절단되고 손질되고 뭐 염지하고 튀김옷 입히고 기름에 튀기고 치킨무랑 뭐 박스도 들어가고 배달도 해야 되죠. 매장 임대료랑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닭 가격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예요. 물론 주재료긴 한데 닭값이 치킨 전체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닭값이 1,000원이 떨어졌어요. 근데 치킨값은 2,000원 오를 수도 있어. 왜냐면 다른 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원가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원가충들에게 하고 싶은 말, 꼬우면 니들이 만들어 먹어라. 왜 안 만들어 먹어요? 만들어 먹지 않는 이유 보면은 치킨 튀길 때 막 기름 튀고 기름 나중에 처리하기도 복잡하고 뜨겁고 덥고 그렇게 만들어도 밖에서 파는 맛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수고비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뭐 과도한 프랜차이즈 비용 뭐 그러는데 그건 다 사장이 선택한 길이에요. 자기가 그냥 단독으로 치킨집을 차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서 자영업을 하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치킨집을 차리면 돼. 치킨집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거품 심하다고 나오는 음식들, 이걸 창업하면 돼요. 생닭 뭐 4, 5천원 밖에 안 하는데 치킨값이 18,000원이다. 4배가 넘게 남네. 그럼 네가 해요. 그러면 다른 치킨집 사장처럼 뭐 본사에 돈 내고 배달앱 회사에 돈 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알아서 소스 개발하고 네가 알아서 홍보하고 네가 차리면 되겠네. 떡볶이 그거 그냥 소스에 떡 넣고 오뎅 넣고 그랬을 뿐인데 15,000원이다. 네가 소스 개발해가지고 네가 차리면 돼요. 족발 보쌈 돼지고기 그냥 삶아서 놨을 뿐인데 어떻게 3만원이 넘어가냐. 네가 차려요. 네가 차려가지고 거품 좀만 빼. 어차피 많이 남는다며. 거품 좀만 빼가지고 팔면은 다 손님들이 너네 가게로 몰리겠죠. 근데 왜 안 해요? 금방 부자 될 수 있는데. 뭐 치킨 2만원 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시장에선 아직도 뭐 3마리에 만원 그런 치킨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맛있냐? 맛이 없어요. 난 그 조도 안 먹어 그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동네 되게 싼 치킨인데 그거 맛있더라. 아니 그러면 그거 먹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치킨 먹으면 돼요. 거품도 없고 맛도 있어. 그럼 그거 먹으면 되지. 그러면 애초에 뭐 BBQ 같은 거 먹을 일 없으니까 불만을 가질 일도 없겠죠. 그냥 그거 먹어. 맛있고 거품 없으면. 뭐 계란말이 뭐하러 호프집 가서 먹습니까? 애초에 소주 가격도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훨씬 싼데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사다가 집에 와서 할인마트에서 산 계란 풀어다가 계란말이 만들어서 먹어요. 돈 얼마를 아끼는 거야. 뭐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데 제조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만약 제조비가 절대적이라면은 같은 재료로 내가 만든 짜장면이랑 이연복이 만든 짜장면이랑 가격이 똑같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맛이 다르니까. 치킨 맛을 볼 때 그게 2만원의 가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피자 맛을 볼 때 이게 3만원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지. 가치가 없는데 왜 먹어? 요 탈에 있는 나무의 가치가 뭐 얼마 될 것 같아요? 요거 20만원이야. 난 샀어요. 근데 이걸 살 때 나무 원가는 생각을 안 해요. 나무 원가가 뭔 상관이야? 내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책 가격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종이랑 잉크값 말고 뭐가 들어가? 오늘 영상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물건 가격을 정할 때 원가가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둘, 꼬우면 네가 만들어 먹어라. 셋, 그래도 거품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네가 창업을 해라. 넷, 사람의 원가도 그냥 정자 하나랑 난자 하나다. 자, 지난밤에 올렸던 영상 댓글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폄훼한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냐, 결국에 여기도 그냥 우파 유튜버였네, 일배충이냐, 퇴, 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밸런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제가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 뭐 이렇게 비꼬는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망할 만한 자영업자들을 일찌감치 퇴출시켰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비꼬는 거죠. 뭐 부동산 정책 덕분에 친일 구구만화가 윤서인 작가의 집값을 올려서 을 벌게 해줬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비꼬는 거고요. 이런 비꼬는 거 말고 진짜 칭찬할 만한 거, 뭐 누구 감옥 보내고 뭐 그런 거 말고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잘한 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째, 잘생겼어요. 뭐 박근혜는 성별이 다르니까 직접 비교하기 뭐한데 이명박이랑 비교하면 얼굴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이명박은 좀 말라서 수트 같은 거 입으면 좀 잘 어울리고 그런데 와꾸는 좀 딸리죠. 문재인은 솔직히 봐서 그 나이치고 되게 잘생겼어요. 뭐 싫어하는 사람은 저게 뭐가 잘생겼냐, 역겹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생겼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하고, 뭐 다른 나라 외국 정상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도 꿀리는 거 없어 보입니다. 큰 장점이에요. 둘째, 병사들 월급 많이 올려줬어요. 원래 작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21만 6천 원이었는데 문재인이 대폭 상승시켜서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이 40만 5천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걸 2022년까지 67만 6천 원까지 올린다고 해요. 저는 병사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월급 아니더라도 뭐 병사들 외출시켜주는 거, 뭐 핸드폰 쓰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건 정말로 잘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비트코인 제재.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뭐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확 떨어져서 제가 1억 날렸어요. 그땐 되게 욕하고 아니 왜 우리가 하겠다는데 말리냐 뭐 그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1억 날리고 빠져나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정부로서 당연히 했어야 될 조치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잠깐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페이스북에 자문해 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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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말한 세 가지 말고는 딱히 다른 댓글이 없네요. 잠깐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예, 잠깐 전화가 왔네요. 왜? 고기 먹자고? 알았어. 잠깐 밥 먹으면서 생각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모두 다 신나게 춤을 추고 있네요. 잘한 거, 장점, 칭찬할 거.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 좀 하고 생각할게요. 잘한 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 잠깐 설거지 좀 하고 와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경, 여자 경찰을 줄임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정책이라면서 여경 비중을 전체 경찰의 1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뽑는 경찰 중에서 25% 이상을 여경으로 뽑는다고 해요. 제 글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여경에 대해서 몹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경찰을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남자만의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경찰은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강한 사람이요. 혹시 이번에 화제가 된 여경의 3단봉 훈련을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치안이 맡길 수 있나.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봉을 휘두르면 뭐 이렇게 팔 전체를 휘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경 휘두르는 걸 보니까 요래요. 자, 여경과 남경은 따로 뽑아요.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경쟁합니다. 그리고 여경은 체력 시험 기준이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 전설이 된 여경의 팔굽혀펴기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점을 받아봤자 여자치고 강한 사람이지 사람 중에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여경은 여자 범인만 잡는다고 치면은 가능하죠. 여자 중에선 강한 편이니까. 근데 이게 스포츠도 아니고 여자 중에서 강한 편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장애인 경찰도 뽑아야죠. 뭐 팔굽혀펴기 기준 한 3개로 잡고 이 사람 장애인인데 팔굽혀펴기 3개 했네. 장애인 치고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만. 그렇게 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뽑아서 장애인 범인만 잡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여경 뽑는 논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사실 여자들도 잘 알아요. 어떤 여경 준비생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더 많이 필요한 직업이긴 해도 여자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니까 남자만큼 많이 뽑는 건 아니더라도 좀 더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2배 정도.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경이 필요하니까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뽑아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여경은 남경에 비해서 필요가 없다. 왜냐? 범죄자들이 페미니스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남자 도둑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자 경찰이 뒤쫓아요. 근데 남자 도둑이 좀 빨라. 여경이 아니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잔데 남녀 간의 신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너는 남자라는 이점을 살려서 최대 속도로 달려가고 있냐. 뭐 이렇게 말한다고 천천히 달려주는 도둑이 있을까요? 없죠. 2014년 양산경찰서 페이스북에 아주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어요. 타이틀이 이겁니다. 강도 잡는 여경 보셨나요? 그러더니 강도를 잡은 여경을 소개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강도를 잡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걸 되게 놀라운 일인 듯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여가수 보셨나요? 요리하는 여자 요리사 보셨나요? 연기하는 여배우 보셨나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병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병신 같은데 사실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경이 강도를 잡았지? 여경이 어떻게 강도를 잡아?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여경이 아닐까 하고 찾아봤는데 우락부락한 여경도 아니었어요. 그냥 의문이 들어서 사건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경이 남자 경찰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무전에서 근처에 강도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들려온 거예요. 밥을 먹던 두 사람은 식사를 멈추고 강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은 당연히 남자 경찰이었고요. 결국에 두 사람은 범인을 발견했어요. 범인을 발견한 남자 경찰은 운전대를 꺾어서 유턴을 하고 바로 범인을 덮쳤습니다. 그때 여경은 뭐 했냐? 뒤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경찰들 5명 오니까 거기에 합류해서 갔어요. 자, 운전한 사람 남자 경찰, 범인 발견하고 유턴한 사람 남자 경찰, 범인 제압한 사람 남자 경찰. 뉴스에는 여자 경찰이 강도 잡았다. Fuck you. 아니 뭐 같은 차에 둘이 타고 있었으니까 여경이 범인을 발견했을 수도 있죠. 경희님 저거 범인인 것 같아요. 어떡해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그걸 여경이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까? 서퍼 소라카가 적 정글이 미드에 보인 걸 핑 한 번 찍었다고 게임 캐리했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전에 무슨 택배기사인 척 접근해서 지명 수배범 잡았다는 여경, 자기 기지로 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까지 했는데 사실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조작 사건이었죠.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거구의 강도를 잡은 여경. 뭐 제목 보니까 여자 경찰도 쓸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남자 경찰이 범인의 팔을 제압하는 동안 여경이 총으로 엄호를 하고 있었다. 이 내용인데 뉴스에는 남자 경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여자 경찰이 강도를 잡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밖에 뭐 추운 사람한테 옷 벗어준 여경, 뭐 SNS 좋아요 많이 받은 여경, 뭐 이런 사람들 특진하고. 놀라운 게 남자 경찰은 살인범을 잡아도 별로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여자 경찰은 옷만 벗어줘도 대서특필된다는 거. 얼마 전에 예능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죠. 울릉도에는 여경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야간에 1인 근무를 서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여경이 혼자 근무를 서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여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위에서 환경미화원 시험을 볼 때 남녀가 같은 기준의 세력평가를 받는 거는 불평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환경미화원은 무거운 쓰레기를 들 일이 많죠. 뭐 여자가 들면 쓰레기가 가벼워집니까? 그 여자가 못 드는 무게의 쓰레기는 남자가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월급은 같을 거 아니야. 여자
소방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순직한 소방관이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불 끄다 죽은 여자 소방관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화재 진압하다 죽은 소방관은 모두 남자밖에 없습니다. 여자 중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누가 있냐? 정식 소방관은 아니고 의용 소방대원인데 행사장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순직. 그리고 최근에 버려진 개 잡으려고 출동한 소방관들, 남자 소방관은 개 잡으러 가고 대기하고 있던 여자 소방관들이 트럭에 치여서 죽었죠. 여태까지 여자 소방관이 순직한 사례가 이게 답니다. 불 끄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고층 건물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훈련 받는 사람들 보면은 다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는 뭐하고 있냐? 호루라기 불고 있습니다. 같은 소방관인데 여자는 구급, 치료 뭐 그쪽이고 남자는 빡센 거,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걸 시켜요. 아니 소방관 주 업무가 불 끄는 건데 여자 소방관은 불을 안 끄면 이게 소방 조무사지 이게 소방관입니까? 여자 소방관들이 소방 도구가 무거워서 힘들대요. 아니 그럼 지가 힘을 길러야지. 힘이 안 되면 소방관을 하지 말던가. 뭐 불이 페미니스트라서 여자 소방관 앞에 서면은 살살 타오르고 덜 뜨겁게 타오르고 그럽니까? 여자 소방관이 안에 위급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출해야 되는데 여자 소방관이 들려고 하면 그 사람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야에서 남녀 체력 기준을 다르게 뽑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안전에 관한 분야는 강한 사람을 뽑아야지 왜 여자치고 강한 사람도 뽑습니까? 여군, 여경, 여자 소방관 문재인 정부가 비중 계속 올리려고 하죠. 이렇게 많아지면은 저 직업들이 꿈꾸는 여자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피해는 누가 본다? 전 국민이 봅니다. 같은 여자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여자가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때마침 경찰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하필 여경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강도가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여경이라고 봐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여경도 이제 반격을 시작했죠. 여성 가산점이 붙은 산단봉으로 무자비하게 때렸죠. 당연히 딜이 안 들어가고 원래 피해자인 여자와 여경 모두 강도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안전 분야에서 여자가 많아지면 여자들도 손해예요. 자,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들어갑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여성 배려로 쉽게 여경이 될 수 있지만 범인들은 결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탈을 벗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자, 이 채널 최초로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게스트는 바로 논란의 친일 구구만화가 윤서인 씨입니다. 자, 뭐 자기소개 좀 부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너무 유명하셔서. 다른 유튜버들은 뭐 미녀 유튜버랑 합방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귀한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왔으니까 한번 뭐 최선을 다해서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부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윤서인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저는 잠깐 이제 카메라 뒤에 가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윤서인 작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친일이죠, 친일. 그래서 해봐. 유치하지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어디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축구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강제로 막 앉혀놨어요. 그리고 네. 어느 한쪽을 응원하라고 막 해. 안 하면은 막 가족을 어떻게 한대. 근데 어느 쪽이 이긴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애국 숨도 없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응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죠? 다음 질문. 현재 주로 후쿠오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과 일본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싸워서 뭐 서로 이득될 게 없잖아요. 우리 지금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저기 뭐야 일본 자꾸 뭐 우길 승천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한국에 지금 도요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미친놈 같아.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좀 그랬어요. 국가 일본의 전쟁은 저기 이현세 선생님의 남벌에서 그런 데나 나오는 약간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독도. 질문 수준이 진짜. 그럼 일왕과 천황 중 어떤 호칭이 더 맞습니까? 당연히 천황이 맞습니다. 오, 이거는 되게 왜냐면 뭔가, 저는 진보 만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승님께서 사용하셨던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죠. 이걸 이렇게. 자, 국내 야구 갤러리에서 갤러리 주인, 갤주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혹시 야겔 개념글에서 자신의 글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야계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링크를 주는데 왜 안 들어가 보죠? 뭐 그거에서 한 페이지 보고 나온 적은 있는데 그게 뭔지 개념글이 뭔지 유념글이 뭔지 그런 건 제가 알 수 없죠. 그런 거 좀 하지 마. 거기 보면 막 아들 사진도 막 이상하게 합성해가지고 막 괴물같이 만들어 놓고 막 아, 그래? 한남충으로 막 만들어 놓고 서양 잘생긴 꼬마애들 막 귀여워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재밌게 놀면 뭐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제 눈앞에서 안 하던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라고 맨날 링크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 잘 누르지도 않아요. 야구 갤러리에서 갤주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겔주. 갤러리 주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나보고 요새 겔주 그러더라. 나 최근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 그래서 다른 갤주로는 대표적으로 김장훈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는 글도 많이 올라와요. 김장훈과 윤서인 중. 저랑 김장훈을. 네. 그래서 누가 더 갤주에 가깝느냐 그런 거에서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런 것도 하고 김성모 만화가와 성모 형님, 네네네. 윤서인 작가를 비교하는 글이 있었는데 누가 더 뭐 호감형이냐 그런 글이 있었는데 한 5배, 6배 사이로 김성모가 더 호감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저는 뭐 어차피 호감으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원래 근데 비교감이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저는 성모 형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 성모 형을 아주 좋아한다. 가장 존경하는 만화가. 트레이싱 논란이 있었죠. 예, 뭐 최근에. 네. 근데 본인도 트레이싱 논란이 하나 있죠. 그 자꾸 조이라이드에서 이상한. 근데 너무 그림을 못 그려서 논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성모는 뭐 좀 비슷하게라도 그리니까 딱 슬램덩크다 알아봤는데 윤서인은 이게 과연 트레이싱을 한 그림인가 싶어서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성한 것입니까? 그 만화가들은 좀 해요. 뭘 합니까? 뭐 이렇게 뭐 자료 찾고 하다 보면 이렇게 트레이싱도 하고. 장돌이는 안 하잖아요. 그 모르죠.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장돌이 다 봤어요. 아니, 다 안 봤는데. 뭐 아무튼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 실력을 갖고 저를 까면은 전 데미지가 없습니다. 원래 못생겨서 얼굴로 까면 데미지가 아무 없는 의미가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 근데 전에는 만화가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근데 저는 다 딸리니까 뭘 잘합니까 대체? 부동산 잘하잖아. 부동산? 좀 많이 오르셨나 본데 그게 예. 다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올라간 그 영 개수가 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문재인 지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영구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박근혜와 문재인 중 누가 더 호감입니까? 당연히 잠깐만. 진짜 돌발이네. 나라 생각하면은 뭐 호감은 호감만 따지는 거잖아. 네, 개인적인 호감. 개인적인 호감은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나은 것 같. 아니. 큰일 나나 이거? 노 코멘트 할래. 박근혜 정부 때 뭘 얻었어요?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얻은 거 쥐뿔도 없습니다. 핸드폰만 비싸졌지. 진짜 저 얻은 거 없어요. 응. 그냥 오히려 연재 잘하던 신문사에서 잘렸고 응. 생활 팍팍했고 응. 없어요 아무것도. 쥐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말도 사돈 집값이 확 올랐죠. 뭐 집뿐이 아니고 독자도 많아졌고 음. 그리고 뭐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야. 유튜브도 잘 되고 장기 집권하길 바랍니다. 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재인과 아베 중 누가 더 호감입니까? 저는 아베 호감입니다. 왜요? 그냥 뭐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베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뭐 따져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좀 수상한데? 장도리와 본인 중 누가 더 나은 시사 만화가입니까? 당연히 장돌이죠. 이건 뭐 겸손한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전 실제로 장도리 형을 만나기도 했어요. 같이 술도 마신 적도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시사 만화가로서의 능력, 컷 구성하는 이런 스킬은 넘사벽입니다. 누가 더 높다는 거죠? 당연히 장돌이죠. 제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죠. 저도 보는데. 근데 내용은 아무래도 내가 좀 난 것 같아. 장도리를 열심히 보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너는 피해자가 돼. 근데 이제 좀 조이라들 열심히 보면 좀 남 탓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좀 열심히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 만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씨 개명을 한다면 일본식 이름 뭘로 짓겠습니까? 윤 내봐야지 그거 하자 그냥. 그 유도한 거 아니야? 이제 제가 질문한 건 다 했고 집에 가고 싶어. 네티즌이 질문한 거 좀 네. 불러보겠습니다. 성관계를 잠깐만. 이건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민감할 것도 없지. 40대들 다 알잖아 다. 느낌 알잖아. 가장 유명한 사건 있죠, 최근에 중학생 고기 사건. 네. 그 정말 중학생이 무서웠습니까? 중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취소했습니까? 사실 중학생인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 솔직히 내가 만약 돈 내겠다면 난 중학생에 걸겠어요. 그래 나도. 그렇구나. 우리 같은 데 걸었으니까 뭐. 근데 이겼네요. 99%가 중학생이겠지. 네. 근데 사람이 1%의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때. 근데 아파트 가격은 뭐 99%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100%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 문재인을 그렇게 믿었구나. 그럼요. 100% 문재인. 와. 아니 사람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그러네. 역사를 배워야지 이래서. 그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돈은 없다. 오케이. 지금 만약에 시간이 돌린다면 그 중학생을 만나겠습니까? 아니. 왜요? 이제 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난 모르는 사람은 안 만나는 걸로 결정했어. 그 시점으로부터.
약간 좀 본인이 추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뭐 그랬죠. 약속을 어쨌든 했다 파기했으니까. 그 점은 뭐 좀 인정. 추하긴 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 추하지. 뭐 그렇게 깨끗하고 뭐 아름다워. 남들에 비해서 좀 추하다고 생각을 하죠. 되게 유도하네 진짜. 좀 추했긴 하죠. 다음 질문 하세요. 학창 시절에 시빈싸였다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뭐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죠. 말이 그렇다는 그냥 거지.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아싸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 진짜 돌발 질문입니다. 대학 때 친했던 친구 이름 3개만 대보세요. 김현, 조규형, 나재광 바로 나오지. 오. 왜냐면 이건 왜 쉽냐면 우리는 5명이 항상 같이 다녔어. 아 5명이 다녔구나. 아, 내가 7명이라고 했어. 그럼 뭐 6명부터 안 나와. 아 그렇구나. 그럼 뭐 학과에서 가장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데 그게 지금의 사모님입니까? 그렇죠. 아, 근데 약간 말을 돌렸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사실 내가 딴 여자였었는데 원래는. 맞췄다고. 근데 바뀌었어. 아 그렇구나. 아. 처음에 아니었어. 아. 요즘 참 별말 다 아니지. 여기 나와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자 이게 네티즌 질문이에요. 여성 네티즌이 질문한 건데. 정말 여성이에요? 네. 여성 네티즌 이름이 없잖아 너. 김아영이야 김아영. 이상한데. 가게 느낌이 나는데. 질문 그대로 읽어줄게요. 네. 몇 센치입니까? 돌겠네 진짜. 유사시 기준이에요? 평소 기준이에요? 지금 이 네티즌이 말한 건 키 얘긴데. 저 175예요. 175? 아 자꾸 그 인터넷에 168이니까 뭐 160인가로 돼 있더라고. 네. 그 인터넷. 본인의 머리가 커서 비율이 똥망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자대고 한번 잴까 그냥 학마 그냥. 네, 근데 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남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뭐 아무튼 뭐 됐어. 네. 외모 얘기는 좀 하지 말자. 정우성의 외모가 100점이라면 본인의 얼굴은 몇 점입니까? 뭐 빵점이지 뭐. 빵점? 너무 과학한 거 아닌가요? 아니 너 빵점 맞잖아 근데. 너도 빵점이야. 왜요? 뭐 왜 거울 봐 이놈아. 짜증나네. 갑자기 기분 다운됐어. 네. 자, 다른 네티즌의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와이프와 다시 결혼하겠는가? 물론입니다. 오,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그럼요. 아, 불만족스러운 게 전혀 없습니까? 왜냐면 다시 안 태어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이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네. 본인에게 민감한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떡밥을 깔어. 만화 작가 중에서 네. 꽤 인기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분과 음. 윤서인 작가가 친분이 있다는 그런 약간 뭐 사진 같은 게 이렇게 퍼졌는데 네. 그분에게 윤서인 작가와 친분이 있냐고 묻자 되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진땀을 흘렸구만. 왜냐면 윤서인이랑 친하다고 하면은 안 되네. 사과문으로 쓸 걸로 안 써지니까 그 인기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니까 진짜야? 그 이미 정도야? 그 정도가 된 사람이 있었죠, 업체가. 뭐 덜어. 예. 네, 예술을 3번 부정한 베드로처럼 뭔가 아리까리하게 대답을 했어요. 휘설수설했을 거야. 네, 뭐 이해해. 친분이 있다 없다라고 정확히 말은 안 했는데 뭔가 이렇게 거리감 있는 호칭, 예를 들어서 뭐 윤서인 씨, 뭐 이렇게 원래 윤서인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 같은데 윤서인 씨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애매하게 이렇게 거리를 뒀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죠? 뭐 이 바닥 다 아는데. 아이고 고생 많구나. 그런 질문이 뭐 그렇게 해야지 뭐 별 수 있겠어 뭐 이 생각 듭니다. 그냥 차라리 시원하게 저 모릅니다 모를라요 해도 괜찮은데 뭔가 양심의 죄책감 같은 게 있어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 본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저는 뭐 나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본인은 좋은 사람인데 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 그렇게 좋진 않죠, 솔직히. 어쨌든 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데 진실을 말해요? 그렇지. 근데 거짓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나쁜 놈인 거지. 아, 나는 진실이다. 그럼요. 내 말 뭐 가끔 틀리긴 해도 대체로 진실이야 다 맞아. 저도 가끔 제 페이스북이나 페이지나 유튜브에 좀 뭔가 이렇게 뭐 팔로워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은 고맙기보다는 좀 미안하고 불안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댓글을 단 걸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을 피해를 당하지. 받지 않을까. 아니 나랑 어울리는 게 안 쪽팔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난 그럴 때마다 내가 죄책감이 들더라고. 그치. 난 왜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나.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진실에 미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이러고 앉았지 뭐. 참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진짜. 나도 미모의 유튜버랑 놀고 싶다. 지금 생각하는 가장 미녀 유튜버는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아름답게 하는 20대 초반 이런 여자애들은 별로 안 떠오르고 요새 내가 눈여겨보는 사람은 이 가전제품 같은 거 리뷰하는 전파주부라고 있어요. 아, 약간 지금 이름을 돌려서 말한 거죠? 뭐 대충 그런 이름이야 아무튼. 네. 직접 말하면 또 굉장히 누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누가 될까봐.
그분이 뭘 네네네. 윤서인 씨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쵸. 본인이 내가 좋다는데. 호감이 있다고만 말해도 좆될 수 있으니까. 설마 그거 갖고 좋겠까? 그렇게 문외일까 세상이. 근데 뭐 아무튼 네. 말이죠. 뭐 이렇게 내가 볼 때 누군가를 조직이 참 좋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두부 회사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다. 광고를 그냥 마치 의뢰받은 것처럼 올리고 논란되고 기사 뜨면은 슬그머니 삭제하고 피드백 없이 그렇게 하면은 거기 윤서희한테 광고 맡겼대 그러면서 이미지 좆대고 그냥.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너무 광고 다 끊기겠는데 이거. 어차피 끊겨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또 뭐 네, 인스타나 뭐 페북 스타 중에서는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건 뭐 많죠. 인스타는 진짜 예쁜 여자들 많은 것 같아. 누구 한 명만 딱. 진짜 얘기해도 되나? 예. 사실 상관없지 뭐. 예. 근데 저는 뭐 옷도만 봅니다. 옷도맘. 네. 아 이거는 뭐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취향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네, 네. 뭐, 네. 자 질문 다 했나요? 페이스북 네. 글을 쓰면 네. 거기에 이제 원래 이미지 같아서는 틀딱들만 댓글이 달 것 같은데. 내가 뭐에 원래 이미지가 틀딱들만 되고 진짜 이상한 나도 놈이. 뭐 박사모 저기 태극기 집회 그런 그거야 이미지잖아요. 진짜 오해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무튼간에 막 20대 예쁜 여자들도 그래. 댓글 꽤 달아요. 그렇다니까. 이렇게 댓글 달고 막 좋아요하고 그렇다니까. 작가님 팬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남자로서 설렙니까? 그 정도의 설렐 나이는 아니지. 아, 그래요? 그럼. 한 번도 그런 망상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저기 은교같이 작가님 그러면서 막 젊은 여자들이 자고 있고 막. 음, 네. 털 보이고 시끄러워. 닥쳐 제발. 음. 이 인터뷰가 좀 위험하네. 갈수록. 저기 이거 진짜 크리티컬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네, 하세요. 예전에 만화에서 아들이라는 소식에 고추를 잘라서라도 딸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어? 아니야. tet줄을 자르는 대신 고추를 잘라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썼었지.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치.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지. 아, 좋아요? 마냥 좋지. 딸이었으면 오히려 아들이 훨씬 낫지. 아 그래요? 아들이 나중에 준식이가 응. 그 만화를 봤어요. 자, 준식이가 만약에 그 만화를 보고 응. 따져요. 응. 상처도 받은 것 같아. 응. 하필 그거를 사춘기 때 본 거야. 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안 잘랐잖아. 아, 그럼 됐지. 응. 그럼 됐네요. 응. 그리고 이건 약간 좀 그거예요. 이건 약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질문. 해봐. 예전에 그 빠친코 그거 알죠? 내 무슨 말 알려주지 알려 지금. 알지. 친구의 비보를 듣고 어. 슬퍼하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빠친코를 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간단하지 뭐. 그 사진 찍을 때 안 죽었어. 아, 안 죽었구나. 그 사이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수개월이 지났구나. 지난 6개월 정도 지난. 그 비보가 죽었다는 비보가 아니라 그냥 슬픈 소식, 아프다는 소식이었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와갖고 계속 그 친구도 봤어. 그럼 또 안 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질문. 또 그것도 해봐. 친일파. 그래. 그거 하려고 했어 지금. 해봐. 저기 뭐야. 내가 일제시대.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친일파가 됐을 것 같다.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도끼로 뭐 그거. 하는 거. 그거 이완용이 이렇게 나무를 도끼로 치는 건데 그것도 그때 그 당시 웹진 그 심리 테스트가 그 내용이었어. 그래서 그거 그린 거야. 근데 사실 생각해봐라. 내가 진짜 친일파야. 그러면은 내가 애국자인 척하지. 내가 친일파지 않을까란 말을 하겠어? 근데 이석기 대놓고 한 번도 애국자인 척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그 눈물을 머금고 손톱을 막 뜯어가면서라도 애국가를 한 번쯤 불러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불렀잖아 이게. 진짜네. 티를 온갖 간첩들이 당했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렇죠. 본인이 어. 논리가 지금 막힌 걸 인정합니까? 그게 일종의 성찰이에요. 자아 성찰. 응. 아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지금 이거 보는 사람은 그 당시 되면은 친일파 소리 안 듣게 잘 독립운동하고 했을 거야. 그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한 번쯤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그런 거 그거를 같아. 말도 못해?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거를 성찰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는 거 그리고 아니야? 실제 질문.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겁니까? 뭐 열심히 만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나란 일도 받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나도 친일파 됐겠지 뭐. 그렇죠.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벗어날 수 없어. 뭐. 그냥 어디 가서 뭐 데모하고 응. 뭐 한복 입고 다니는 거 아니면은 응. 웬만하면 난 다 친일파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봐 그때. 최소한 저는 독립운동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용기가 없어서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래. 그게 정말 뭐.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솔직히 뭐 독립운동보다 뭐 리틀보이나 뭐 그게 더 세긴 하지만은 대단하긴 하죠. 정신적으로. 그건 인정하죠? 인정 안 합니까? 뭐, 네,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아 맞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 네네. 그 뭐 야겔에 이런 글이 있어요. 네. 그 윤서인 작가가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 네. 짱게다.
뭐 몽골 사람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대만으로. 대만인가요? 대만. 어쨌든 간에 뭐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놈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화교. 대만 출신 화교기 때문에 네. 대만 일본 좋아해서 이 사람이 이런 거다라는 설이 있더라고. 네, 그리고 뭐 와이프가 일본인이다 뭐 그런 소리도 그것도 있어요. 많이 네. 들었죠. 예. 토종 한국인입니까? 다 미친 것 같아요. 토종 한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음. 그런 거는 다 구라야. 인터넷 자료 막 들고 와갖고 나한테 뭐 저거 다 구라지 뭐. 나무 위키 뭐 이런 거.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영상 편지. 아이고 대통령님 집값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지금처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분 동안 역겨운 자유행위를 봐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방금 영상은 그냥 자위행위일 뿐이에요. 뭐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물론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저는 소중하겠죠. 그리고 분명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소중한 아들이겠죠. 아닌가? 근데 나랑 부모님한테만 소중한 사람이면 뭐해? 좀 대중적으로 소중해져야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외모밖에 볼 게 없습니다. 성격 그런 거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관계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격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외모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딱 봤는데 별로 안 소중해 생긴 게. 그럼 안 소중한 거예요. 자, 인트로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탈코르셋입니다. 탈코르셋의 정확한 정의는 초고도 비만의 뚱뚱한 여성이나 못생긴 여자들이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에 실패하고 나서 나는 원래 못생겼던 게 아니라 여성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억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못생겨진 거다 라고 자유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뭐 어원은 이런 거죠. 코르셋은 여성 몸매를 보정하기 위한 속옷인데 굉장히 갑갑하겠죠. 이걸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코르셋, 요 탈이 아니라 벗어난다는 의미의 탈입니다. 자, 그럼 탈코르셋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일단 긴 머리를 자릅니다.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일아트 같은 것도 안 하고요. 뭐 위생 코르셋이라고 해서 씻지도 않는 여자도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먹고요. 옷도 그냥 수수하게 치마 안 입고. 꼭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변화 말고도 내면적인 변화도 있어요. 여자는 뭐뭐 해야 돼 라는 그런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탈코르셋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코르셋을 입어야 됩니다. 입지도 않은 코르셋을 벗을 순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탈코르셋 선언을 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코르셋을 입었던 흔적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예뻤는데 예뻐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들이 힘들었다. 그래서 벗어 던졌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뻤던 과거가 없어요. 이거는 코르셋을 벗은 게 아니죠. 애초에 입었던 적도 없는데 어떻게 벗습니까? 막 진짜 예쁜 여자가 탈코르셋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뭐 페미니스트의 데모로 불리는 한서희도 탈코르셋은 안 합니다. 왜냐? 자신이 갖고 있는 외모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수능날 보면은 수능 거부 운동하는 학생들 있죠. 난 이 사람들이 수능을 보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에 합격하고도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봐라, 나는 이렇게 공부도 잘한다. 근데 줄 세우기식 교육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지만 거부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뭔가 멋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그러죠. 원래 공부 못하는 꼴통 새끼들이 수능 거부 운동을 합니다. 탈코르셋이랑 비슷해요. 코르셋을 제대로 입고 있던 여자들은 안 벗어요. 안 벗는데 애초에 입지도 않은 여자들이 코르셋을 벗었다고 해. 아니, 그 몸에 코르셋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사이즈의 코르셋이 세상에 어딨어요. 탈코르셋을 한 뚱땡이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성도 정말 역겹습니다. 뚱땡이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비키니를 입고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은 언니 정말 멋있어요, 당당해요, 칭찬만 있어요.
근데 정말 멋있고 당당한 피트니스 모델이 무대에 올라서 막 자세 취하고 그러면 더럽다, 성상품하다 뭐 그런 댓글 달려요. 진짜 더러운 몸매가 뭔지를 모르나? 알면서 저러는 게 더 나쁜 거 아닌가? 개 같은 년들.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뭐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몸 만든 여자들이 몸 보여주면은 뭐 성상품 아니 뭐냐 하면서 실컷 처먹고 운동 안 하고 게으른 돼지년들이 비키니 입으면은 당당하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어. 페미니스트들의 타이코르셋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로 타이코르셋 강요예요. 원래 여성시대나 쪽방 카페 같은 경우 화장품이나 의류, 정보 공유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레이스 달린 옷이라던가 치마라던가 그런 옷의 정보를 공유하면 난 이렇게 코르셋 벗어나려고 힘쓰고 있는데 이런 여성스러운 옷 공유하는 거 보면은 너무 힘 빠져 뭐 그런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글 지우고 난리 났습니다. 타이코르셋 하셨다면서 화장은 왜 하셨나요? 뭐 그런 댓글도 달리고 페미니스트라면서 다이어트 정보 영상은 왜 올리시나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이코르셋이라는 새로운 코르셋이 만들어졌습니다. 페미니스트는 머리가 짧아야 되고 얼굴이 못생겨야 되고 뚱땡이여야 된다. 그런 코르셋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존나 병신 같죠? 근데 원래 페미니즘은 병신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사실은 탈코르셋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몸에 살찐 거 가지고 지금 탈코르셋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책에서 읽었던 글인데 어떤 부자가 어디를 가도 항상 초라한 행색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부자인데 그렇게 초라하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부자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부자인 걸 알 텐데 굳이 비싼 옷을 입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자로 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간 그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굉장히 족같이 자른 이 머리 자르고 나서 거울을 안 봤었는데 어제 영상 보니까 화가 나왔어요. 이 개같은 미용사 족같이도 잘라놨구나. 아니면 그냥 짧게 잘라놓으니까 내 족같은 두상이 드러난 걸 수도 있겠죠. 전 머리를 자를 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짧게 자릅니다. 왜냐면 미용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여름에는 항상 기능성 반팔, 추리닝 반바지, 슬리퍼 여기서 벗어난 복장이 없습니다. 동네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강남을 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해외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더울 때는 전 세계 어딜 가든 그 복장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추리닝 긴 바지에 후드티, 겨울에 여기서 패딩이 추가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복장에서 신경 쓰고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식도 그냥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갑니다. 밖에 나갈 때도 잘 안 씻고 나가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내가 길 가다가 누군가 나를 봤다. 근데 뭔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못생겨 보여.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나를 때릴 거야 뭐 욕을 할 거야? 뭐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은 욕을 하겠죠? 근데 길 가던 사람이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뭐 내가 잘 씻고 잘 꾸미고 그렇게 나가면은 뭐 지나가는 여자가 나한테 한번 줄 거야 말 거야?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한테 득도 되지 않고 실도 되지 않을 거면은 굳이 뭐 남한테 잘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남에게 아무것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남에게 바라는 게 없으니까 좆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뭐 잘 보이고 싶은 상대라던가 회사 면접, 알바 면접도 좋고요. 뭐 중요한 미팅, 상대에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당연히 잘 꾸미고 나가야겠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남한테. 근데 그렇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될 사람들도 탈코르셋을 해.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왔다고 지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코르셋을 했으면은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건 또 지기 싫어해. 예쁜 애들만 뭔가 대우받는 것 같다면서 싫어해요. 뭐 CGV 미소지기, 뭐 립스틱 바르라는 얘기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시위하고. 그 사람들도 근데 남한테 뭔가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CGV에 월급을 바라는 사람들. 그럼 거기 뜻에 따라야지. 나는 아무한테도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탈코르셋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바라는 점이 있으면은 하면 안 되지. 아니면 직장을 때려치던가. 저도 탈코르셋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꽤 고급 레스토랑에서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호텔 라운지라든지 뭐 정장까지는 아니라도 캐주얼이라도 입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4계절 모두 추리닝이죠. 그래서 이 복장 그대로 해외여행에 갔다가 식당에 못 갔어요. 애초에 캐리어에도 다 이런 옷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뭐 드레스 코드를 왜 강요하냐 뭐 그렇게 시위할까요? 정해진 룰에 따라야죠. 못 갔습니다 그냥. 다른 식당 갔어요. 이게 제가 짊어진 탈코르셋에 대한 책임이에요. 저는 혼밥을 못하는 사람도 약간 코르셋에 갇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밥을 왜 못하느냐?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타인이 내가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고민 때문에 혼밥을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 없나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나봐. 뭐 카광 만화에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마인드 변화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자기가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문이 열리고 누군가 혼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손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친구와 얘기를 하느라, 밥을 먹느라, 핸드폰을 하느라 남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혼자 밥 먹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도 있는데 혼자 왔는지조차 안 봐요. 별로 안 궁금해.
길 지나갈 때도 음악 듣거나 핸드폰 하거나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느라 정신없지 누가 옆에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크게. 약간 이것도 자의식 과잉 같아요. 넌 별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관심 갖는 만큼 그 남들도 나한테 딱 그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국내 미슐랭 2스타부터 3스타까지 모든 레스토랑을 다 혼밥으로 먹었습니다. 룸을 잡고 먹을 때도 있었고요. 그냥 홀에서 먹을 때도 있었고 모든 레스토랑을 다 혼밥으로 먹었어요. 눈치 안 보여요. 저 같은 손님도 있고 오히려 뭔가 더 미식가 같아요. 음식에 집중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런 말이 제가 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 나도 탈코르셋한 페미니스트 같아요. 내가 봐도 설득력이 너무 없을까봐 요즘에 나름대로 코르셋을 좀 조이고 있습니다. 뭐 구독 눌러놓고 영상 쭉 보면은 점점 뭔가 이렇게 갸름해질 거예요. 아마 제발. 자,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탈코르셋을 하게 되면 편해지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건 편해진 만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탈코르셋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자. 원래 족같이 생겼으면서 탈코르셋 때문인 것처럼 핑계대지 말자. 탈코르셋을 했으면 그냥 조용히 있지. 굳이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영상 올려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 구독 안 눌러도 막 인기 영상으로 뜨고 그래요. 나처럼 가면이라도 쓰자.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한 줄만 더 말하면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뚱땡이들은 제발 남의 시선 좀 두려워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채널 2주간 쉬다 영상을 올려도 인기 급상승 동영상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핫한 채널 제 얘기예요. 근데 이 핫한 채널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점이 있죠. 바로 윤서인입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은 저랑 정치 성향이 반대인 커뮤니티에서도 볼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달리는 댓글이 유튜브 걔 윤서인 따까리임, 윤서인 꼬봉임, 윤서인 친구임 뭐 이런 댓글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고 있다는 사람도 아 그래 몰랐네 취소해야겠다. 일명 윤서인 묻었다고 표현을 하죠. 구독자가 낮을 때 보수 성향을 가진 유튜버라면은 윤서인을 거론하고 윤서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서인이 묻어버리면은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윤서인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윤서인이 묻어서 좆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핸드폰 액세서리 파는 업체 사장이 윤서인한테 뭐 화이팅 그렇게 댓글 달았다가 회사 차원에서 사과문을 쓰기도 했고 또 그 회사의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어떤 여성 유튜버는 사과 방송을 올리기도 했었죠. 윤서인과 친분이 있던 어떤 만화가는 친하냐는 질문에 마치 예술을 3번 부정하는 베드로처럼 친한데 친하지 않다고 말해도 신뢰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친하지 않다고 말해도 신뢰라면서 약간 말을 뱅뱅 돌리기도 하고 이번 시간에 정확히 저와 윤서인이 어떤 관계고 어떤 인연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뭐 네이버 웹툰 마루마루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만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옛날에 즐겨 찾던 사이트가 야후 웹툰 세상이에요. 지금 꽤 이름이 있는 작가들이 야후에서 연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이말년, 기안84, 뭐 양영순, 비타민 이런 사람들 만화를 많이 보러 갔었는데 그 중에 윤서인 만화가 있었어요. 조이라이드. 그때는 그 만화에 정치 성향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기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땐 저도 정치 성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싸이월드에 썼던 글들 보면은 뭐 나경원 짜장면 먹는 사진 보면서 쇼하지 말라 뭐 그런 글도 올리기도 했고 근데 또 이명박은 또 좋아해. 이거 얘기하려고 싸이월드 가서 다이어리 좀 뒤져봤는데 페미니스트는 그때도 싫어했더라고요. 뭐 여당, 야당, 한나라당, 민주당 그런 개념도 전혀 없던 시절이라서 나도 정치 성향이 없고 윤서인 만화에도 정치 성향이 없었는데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전교조 교사한테 반일 감정을 세뇌받았고 Fucking USA 같은 반미 노래 같은 거 따라 부르고 있을 때니까. 그리고 정치 성향이 없던 시절에도 윤서인은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친일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찌질한 거 뭐 빵가루 테러 사건이라던가 뭐 친구의 비보를 듣고 빠찡코에 갔다던가 뭐 숙녀시대, 떡방아, 뭐 여배우 성희롱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색트립도 많이 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네티즌들이 과연 윤서인에 비해서 그렇게 고결한 성품을 지녔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친일 성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비호감이었어요. 그 야후에서 연재하던 조이라이드 시절에는 만화를 보긴 봤지만은 저한테 비호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정치 성향이 생겼을 때쯤에 윤서인도 시사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욕을 더 먹기 시작했죠. 옛날엔 그냥 친일 성향으로 까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좌파들한테 까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저도 같은 보수 성향이라지만은 그 예전에 야후 연재 시절보다 윤서인을 더 싫어했어요. 같은 보수지만 쪽팔린다. 윤적인도 상당히 많고. 근데 제 친구가 윤서인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밥도 같이 먹는 것 같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도 주고받고 완전히 형동생하는 사이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싫어하는 그 윤서인과 제 친구를 떼어놓기 위해서 친구한테 거의 매일같이 윤서인 까는 글에 링크를 보냈어요. 이거 보라고. 윤서인 존나 병신 같지 않냐고. 윤적인 지린다고. 너도 어울리지 말라고. 카톡으로 이제 계속 보내는데 친구는 뭐 딱히 답변을 안 하고 그냥 히읗히읗하고 웃던가 아니면 그냥 일십하거나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보내다 보니까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윤서인이랑 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이런 링크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약간 윤서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왜냐면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윤서인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윤서인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즈니스적인 자리에서 만났어요. 인터넷에서 보던 그 찌질한 이미지랑 실제로 만났을 때랑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생긴 것도 그냥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생긴 것도 굉장히 동안이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좀 젊어요. 그래서 윤서인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굉장히 댓글 많이 달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1살, 아니 이제 2019년이니까 22살이 됐죠, 올해로. 거의 뭐 아버지 뻘이긴 한데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됐어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뭐 나라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맛집, 항공, 쇼핑, 부동산, 돈벌이 뭐 그런 얘기 하지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약간 정치 성향이 다를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발 그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좀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귀엽고 가죠. 저는 그 박근혜 탄핵 때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그 시위도 반대했지만은 지금 뭐 박근혜 석방시 그런 것도 반대하는 주의라서. 근데 이런 의견이 있지만은 뭐 서로 정치 얘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마찰도 없고 오히려 제 또래 친구보다 말이 잘 통할 때가 많아요. 경험도 많다 보니까. 물론 뭐 공지영이 예전에 유영철을 만나봤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뭐 눈이 예쁘고 날씨가 예쁘고 TV에서 보던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 뭐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만나봐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뭐 어디 있겠냐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랑 잘 맞고 이미 친해진 걸 뭐 어떡하겠어요. 대부분의 센 논란들도 친해지고 난 이후에 생긴 건데 윤서인 작가님 당신 논란 너무 많아가지고 이쯤에서 손절해야겠습니다. 그건 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윤서인과 친하다고 친구라고 말을 하면은 분명히 떨어지는 구독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윤서인은 좀 아니지 않냐.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전 얼굴도 모르고 대화 나눠본 적도 없는 구독자 1000명, 10,000명, 10만 명보다는 윤서인 작가가 더 중요해요. 저는 윤서인 작가의 친구입니다.